서지호 경찰청장 비하폰 받았었어요? 안 받았죠, 이 사람도. 이 사람만 직업 대상일걸요. 자, 제가 그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김평장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저 시청자대로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형소법 110조, 111조에 돼 가지고 국가안보시설 중요시설에 대해서 저 뭐고 압수수색이 제한이 되잖아요. 이걸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비화폰 불출 내역, 그다음 언제까지 비화폰 통화 내역, 송발신 내역, 그것만 압수수색 영장을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제정되는 것은 특정 장소에 대한 거거든요. 그 장소를 들어가가지고 다른 걸 볼까봐 못 가게 하는 거고, 만일 이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 자체가 국가 중요 기밀이면은 법원에서 영장을 제한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영장 나왔으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하는 식으로 너희가 제출을 해라. 단 거짓말로 제출하면 너희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우리가 추가 입건하겠다. 그렇지. 이 압력을 해가지고 저는 이걸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있잖아요. 저는 그 요번에 제일 웃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행안부 장관이라 그러는데 행안부 장관의 말바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다른 행안부 장관? 예, 다른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사람이 자 12월 3일 날 기업이 났죠. 그다음에 12월 16일 날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경찰에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나 끝까지 반대했다. 나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했는데 대통령이 워낙 그러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1월 며칠 날 나와가지고는 1월 13일 이후에 나와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국회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12월 3일 전까지는 이 사람도 상당히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국방부 장관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는데 그 찬성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 사람일까 아닌가 하는데 이상민.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예. 의심할 수 있죠. 근데 12월 16일 날 조사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결사 반대했고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러죠.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소방청장.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돼 버려 국회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뭐냐? 나는 살고 봐야 된다. 나부터 살고 보자. 오케이. 나는 빨리 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된다고 하니까 반대했다 그래요. 반대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난 정말 탄핵에 반대했어 하는데 다음에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뭐 말하면 무조건 답변 안 한다 그래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 국회에 나오기 전에 어떤 또 이벤트가 하나 있었냐? 윤건영 의원이 그걸 밝혀내죠. 소방방재청장 허석권 씨한테 단수하라 했던 걸 밝혀내가지고 딱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분이 다 입을 닫습니다. 침묵은 금이라 이거죠. 이럴 때는 침묵이 금이다. 그냥 낮에 그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있었구나. 이상민은 제가 보기엔 정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거의 네. 생각이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는 국무위원들 전원 불기소한다, 이거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어제 윤석열 공소장에도 나오지만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 지시를 소방청장한테 직접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나와 소방청장은 이상민한테 받았다라고 지금 그렇죠. 이미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 직접 했다는 거잖아.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소방청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데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지시를 이상민한테 직접 하고 이상민이 소방청장한테 하고 이 루트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윤석열이 너무 정신이 없는데 거기를 그렇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했을 가능성보다는 앞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 자기 오른팔 왼팔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니까 이상민이 지금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 이게 그러니까 내란의 전모 윤석열을 제외하고 어떻게 이게 모의가 됐는지는 좌용현 우상민이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원래 충암고 양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은요, 이거는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게 군과 관련된 파트는 김영현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한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 안 밝혀진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파트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관한 것이든지 계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민간과 관련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공소장에 보면은
이 이상민한테 문건을 줬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건에 따라서 이상민은 시킨 겁니다. 단전단수를 해라라고 시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렇지. 근데 그게 다인 거냐? 그 이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경찰이라든가 다 행안부 장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필요한 거고. 근데 노상원과 관련돼서는 노상원은 100% 비하폰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노상원의 역할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노상원이 뭐 한 사람입니까 이번에? 이 노상원은 처음부터 김용현이 이 개헌과 관련된 그러한 준비를 할 때부터 마스터 플래너야. 그렇죠. 이 사람이. 예. 김용현 공관에 계속 들락날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심지어 계엄 전날에도 계엄 선포 전날에도 김용현 공관에서 이 마지막 준비를 다 했죠. 노상원하고 김용현하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 계엄을 하는 날 오전에도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이 노상원이 오늘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고 나면 그 이후에 너희들의 임무는 중앙선관위에 가가지고 이 부정선거 관련한 증거를 찾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너는 인원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브리핑을 싹 해줍니다. 오전 10시에. 그리고 이 준비에 따라서 문상호 너는 준비를 해라.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하고 사전에 김용현하고 논의했던 거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 산하에 뭘 설치하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수사단을 설치하여서 그 제2수사단에서 이 관련된 수사를 전담을 하는데 그 실질적인 수사단장의 역할을 노상원이 한다. 그것까지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사전에 모든 소통을 수시로 해가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소통을 할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하폰은 100% 줬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하고 그다음에 어제 나온 보도 중에 노상원의 그 수첩 있지 않습니까? 예. 마구 휘갈겨 쓴 수첩. 그 필적 감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필적 감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수첩의 글씨는 누가 쓴 거냐? 이것도 상당한 의문이 남는 거여서. 필적 감정이 안 된다는 게 일치하지 않는다? 확인이 안 된다. 확인 불가. 일치 확인 여부가 확인이 불가하다리 나왔거든요. 그렇죠.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건데 혹시 예.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너도 쓰고 나도 쓴 거냐? 김준일, 김민아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김준일도 한마디 쓰고 김용현, 노상원 같이 앉아가지고 김용현도 한마디 쓰고 나도 한마디 쓰고 한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앉아서 우리가 뭐 롯데리아가 아니라 김용현 공간에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간에 왜냐면 있었어요. 공간에서. 공간에 수십 회 간 거니까 지금. 그러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훨씬 더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당시 그 노상원에게 지급된 걸로 추정되는 비화폰을 김성훈 차장의 비서관인 김땡땡 씨가 이름이 탁 나올라가서 참았다. 네. 이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김땡땡 씨가 원래 경호실 실장 차장은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차장이었죠. 수행비서인 김땡땡 씨가 와서 그 비화폰을 불출해 갔다. 아 불출해 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 노상원한테 줬다. 예,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 불출대장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시설 기밀이 아닙니다. 그렇지. 이거는 비공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빨리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자료 제출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줬는지는 알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를 갖다가 그 불출대장을 파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담당하는 사람은 이 잘못 파기하면 공용 서류 등 손괴죄가 걸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파기 안 하고 버티는 거죠. 그 사람이 버티고 있는 기간 안에 빨리 이거 수사기관에서 해가지고 비화폰이 누구한테 지급됐고 언제 서로 비화폰으로 통화됐다는 게 딱 나오면은 그거 지도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가 있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